아침 첫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까? 선택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켰습니까? 유튜브를 열었습니까? 추천 영상을 보았습니까?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하루 평균 화면을 보는 시간이 4시간 30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2시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화면을 넘기다 보니 흐른 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알고리즘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과거 행적을 꿰뚫고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결과물을 예리하게 추천하는 AI 시스템이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정교한 심리적 덫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합니다. 쇼핑몰은 당신이 살 만한 물건을 보여줍니다. 뉴스 앱은 당신이 클릭할 만한 기사를 띄웁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당신의 선택입니까? 200년 전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부임 새로운 시작을 대하는 법, 율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 왜 이 둘이 첫머리에 왔을까요? 다산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시작의 태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되찾을 것인가?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동 영상 하나 보면 옆에 또 다른 영상이 뜹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이것만 먹으면 무릎 통증 사라진다. 클릭합니다. 그 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추천이 뜹니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작 운동은 한 것도 없습니다. 저녁에 부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의 일상입니다. AI는 당신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당신의 마음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AI는 당신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오래 머물수록 플랫폼이 돈을 버니까요. 다산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평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좁고 허름한 오두막에서 하루하루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글을 썼습니다. 18년 동안 한결같이. 이것이 율기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 다산은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그날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면 그날은 이미 AI에게 빼앗긴 것이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뇌가 이미 수동 모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AI가 추천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인 사람은 다릅니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명상을 하든, 스스로 선택한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도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율기의 핵심입니다. 하루의 첫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 아십니까? 실시간으로 물건을 팔면서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한정 수량이라고 외치는 거 말입니다. 한 70대 여성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쇼핑을 너무 많이 해요. 집에 물건이 쌓여 있는데 또 사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기 힘듭니다. 홈쇼핑을 보면 판매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줍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좋아요. 마치 옆에서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할인. 이라는 말에 조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클릭합니다. 구매 완료. 그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했다는 느낌, 좋은 걸 샀다는 느낌. 하지만 택배가 도착하면 이걸 왜 샀지? 후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이 통제를 잃은 상태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청렴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물건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충동에 못 이겨 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산의 방법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규칙을 만들어라. 다산은 매일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기분에 따라 바꾸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오전 9시 이후에 본다. 쇼핑 앱은 주말에만 연다. 유튜브는 하루 1시간까지만 본다. 이런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둘째, 아침을 장악하라. 다사는 새벽에 일어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오늘 할 일을 손으로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30분만 내 것으로 만들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셋째, 멈추는 연습을 하라. 다사는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끝나면 다음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5초만 멈추십시오. 이걸 정말 봐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홈쇼핑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으면 바로 구매하지 말고 하루 기다리십시오. 다음 날도 여전히 사고 싶으면 그때 사십시오. 이런 작은 멈춤이 쌓이면 당신은 AI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작년 한 지인이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했는데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분은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가야 하지? 편한 옷 입고 갈까? 아니면 정장 입고 갈까? 자원봉사인데 너무 격식 차리면 이상한가? 하지만 너무 편하게 가면 성의 없어 보이나? 고민 끝에 그분은 깔끔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도서관장님이 그분에게 말했답니다. 처음 오신 날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자원봉사인데도 정성을 다하시는구나 싶었죠. 이것이 부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다사는 목민심서 부임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령이 새로 부임할 때 백성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본다. 수레가 화려한지, 수행원이 많은지, 옷차림이 어떤지를 본다. 그것으로 그 사람됨을 판단한다.
다사는 경고합니다. 화려하게 부임하지 말라고.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거칠애가 화려할수록 그 비용은 결국 백성의 고열에서 나올 것임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부임하는 순간의 옷차림 하나, 수레의 바퀴소리 하나에도 공직자의 진심이 담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떠들썩한 잔치 대신 고요한 진심을 선택할 때 비로소 백성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단순히 검소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구였는지를 뽐내기보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도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녀가 대학 가고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첫날 그분은 생각했답니다. 나는 대학도 나왔고 경력도 있는데 이제 와서 설거지를 해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내 과거 스펙이 아니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야. 그분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정성껏 했습니다. 접시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줄 때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 카페 사장님이 그분에게 정직원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일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이도 학력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태도가 전부예요. 이것이 부임의 진짜 의미입니다. 당신의 스펙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증명합니다. 다사는 부임할 때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겸손하게 시작하라. 다사는 말합니다. 비록 수령이라도 부임할 때는 배우는 자세로 들어가라. 이 고을의 풍습은 무엇인지, 백성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 이거 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60세든 70세든 새로운 환경에서는 당신이 신입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많다고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겸손이 당신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둘째, 과시하지 말고 실속을 챙겨라. 다사는 경고합니다. 부임할 때 화려한 수레를 타고 가면 백성들이 저 양반 뇌물 많이 받겠구나 생각한다고. 은퇴 후 새로 시작할 때 나 예전에 이런 일 했었다. 나 이런 사람 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 자랑은 오히려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셋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다사는 말합니다. 부임할 때부터 해관할 때를 생각하라.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시작하라.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걸로 뭘 얻을까? 가 아니라 이걸 마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다면 시간이나 때우자가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면 남들한테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진짜 내가 즐기려고. 목적이 분명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 부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배지입니다.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쫓겨간 곳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로 만들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다사는 유배지에 부임하면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곳이 유배지지만 나는 여기서 내 사명을 다하겠다. 이것이 부임의 정신입니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율기와 부임.
이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율기는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고 부임은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흔들립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새로운 일터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충동 구매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율기가 안 되면 부임도 안 됩니다. 반대로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더 잘 다스리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정성껏 배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욕망을 줄이게 됩니다. 부임이 잘 되면 율기도 잘 됩니다. 결국 이 둘은 하나입니다. 나를 세우는 법입니다. AI 시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에게 내 하루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하루를 통제할 것인가? SNS에 올릴 화려한 모습만 신경 쓸 것인가? 아니면 실제 내 태도를 가다듬을 것인가? 다사는 200년 전에 이미 답을 줬습니다.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내면을 바로 세워라. 그리고 어떤 자리든 겸손하고 성실하게 시작하라.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지 마십시오. 먼저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십시오. 오늘 하루 유튜브 영상 하나가 끝나면 5초만 멈추십시오. 다음 영상을 정말 봐야 하나?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어떤 작은 일이라도 겸손하고 정성껏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율기와 부임.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새로운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AI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AI는 당신의 시간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욕망은 당신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SNS는 당신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태도는 당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몫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